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내 마음을 찾고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심리라고 연상을 할 때 심리학, 심리라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심리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해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특히 너 마음을 알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점을 본다든지 또 사주팔자 운명을 생각한다든지 그랬을 때 많이 들었던 명리학이다라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심리에 대해서 인식하는 대중의 심리는 뭡니까? 라고 하면 필요의 심리라고 아주 심리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믿는 양이 있다면 심리는 뭐야? 구름 잡는 거야.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거의 필요 없는 햇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음의 심리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지 하다가 태극은 뭐로 이루어졌냐 라고 하면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음과 양처럼 서로 대립되는 걸로 내가 표현해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양에 해당하는 심리를 필요의 심리라고 심리학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뭔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엄청난 대박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이런 마음, 믿음 이거를 이제 필요의 심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필요의 심리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과 믿음이 가장 거의 자동적으로 떠올려요. 어릴 때의 환경이나 경험이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심리가 불안정하면 아이들의 심리도 불안정하다. 현재의 습관과 마음가짐이 미래를 결정한다. 가족 내의 문제는 구성원, 부부와 자녀 모두가 참여해서 해결해야 한다. 능력과 학력이 같다면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남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필수다. 이게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경제적 안정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 심리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들다. 신체적인 인간 복제는 가능해도 심리적인 복제는 불가능하다. 신체적인 복제는 사실 유전인자가 100% 똑같아 라고 하면 그건 신체가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그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형제가 범죄를 저지르면 또 다른 형제는 덤탱이 시기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다른 형제가 얼마든지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통틀어 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믿음은 무슨 심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무슨 심리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어릴 때의 환경이나 경험이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부모의 심리가 불안정하면 아이들의 심리도 불안정하고 현재의 습관과 마음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 이야기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상식과 같은 전문적인 심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네,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대중이 그리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의 대중이라고 제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이야기할 때 그
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막연히 믿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마음은 이런 겁니다. 심리는 어렵고 복잡하지만 중요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또 오묘하고 복잡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 알면. 왜? 오묘하고 복잡하니? 오묘해라. 신비, 진리, 또 뭔가 알면 좋을 것, 이런 생각이죠. 뭐 여러분 혹시 천주교 신자면 말씀의 복음을 전합니다. 신비하고 거룩한 그 말씀, 이게 거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심리하면 거의 비싼 느낌을 느끼신다면 제가 너무 종교적인 분위기를 갖다 댄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심리, 어릴 때의 환경, 현재의 습관 등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양하며 중요하다. 그럴 때 자신이 처한 상황마다 정답 같은 심리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죠. 제가 왜 이래요? 저 마음이 왜 이러죠? 그러면 어릴 때 부모가 너를 좀 제대로 관심을 안 뒀나 보지. 그래요. 저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다고. 너 어릴 때 환경이 힘들었잖아. 그런데요?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렇군요. 너 어릴 때 희한한 놈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희한한 놈인 거지. 이런 게 이제 자기 자신의 현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과거와 또 과거에 맺은 사람, 중요한 가족 관계,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또 생각한다는 거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 수준의 심리가 있다라는 이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리는 삶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인데, 이거를 이제 심리에 대한 어떤 믿음입니까 하면, 심리를 아는 건 필요해, 중요해, 어렵지만은 그래도 필요하단다. 그래서 심리학이 중요하다, 심리학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제심리 또는 불황심리, 방역심리, 면역심리,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심리자 하나만 갖다 붙이면 마치 부적처럼 마스크 심리,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믿는 것이 21세기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기대면, 이거 진짜 대박 학문 아니에요? 와, 이거 하면 진짜 엄청나게 뭔가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일부 가지죠. 그래서 이런 심리에 대한 거는 현재 대중이 가지는 시대적인 집단적인 욕구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심리며, 심리는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뭔가 멋있는 말이긴 한데 참 막연한 이야기를 한다. 대중은 심리 공부를 궁예의 간신법 수련 같은 이미지로 심리학은 순수 학문으로 공부하면 교수된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짝퉁 프로이드 심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심리학 개론을 보니 대중의 통념을 구축하는데 모든 이론이 심리학 개론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발견을 하셨군요. 대중의 욕구는 상황마다 정답 같은 심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구하라, 재산 가지고 분할해달라고 난리치는 그 엄마의 심리는 대체 뭘까? 또 그거를 못 주겠다고 또 난리치는 그 구하라 오빠의 심리는 뭘까? 구하라가 힘들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죽고 싶다고 할 때 20년 전에 애를 버리고 떠난 엄마를 꼭 찾는 것이 너가 삶에 있어서 의욕을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굳이 찾아주려고 했던 그 정신과 의사의 심리는 뭘까요? 이러면서 우리가 문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뭔가 정답과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믿는 이 마음이 잘 나타나는 게, 심리는 필요하고 심리를 아는 건 필요하고 심리학은 한국 사회에서 도움이 막연히 될 거야 라고 하는 대중의 마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필요의 심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필요의 심리라는 믿음으로 심리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나 상황에 따라서 구체화된 심리학 콘텐츠를 소비를 해요. 불안하면 불안 심리, 또는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하면 자신감 높이는 심리, 머리가 아프다 하면 두통 심리, 뭐 몸이 아프다 하면 몸을 다스리는 심리, 뭐 이런 식의 각각 자기가 느끼는 문제에 해당하는 심리 책을 찾거나 또는 협상 심리, 사교 심리, 요즘에 쓰면 코비드 19 심리, 심리학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을 막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 심리 이렇게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도서들이 나오고 또 강의를 하는 걸 보면 아, 심리를 아는 것이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는 필요성 또는 욕망을 충족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에서 심리를 소비하고 심리학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럼 이것이 이제 크게 봤을 때 사람의 마음이 심리에 대해서 작동하는 걸 봤을 때 양의 측면이 있으면 그러면 음의 측면도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심리하고 욕망을 이야기한다면 그 필요성은 다 쓸데없는 거야. 그건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심리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이길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의 심리에서 뜬구름 심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뜬구름 심리라는 거는 뭐냐면 심리학이라는 것이 음의 심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가 큰 사람은 지능이 높은 편이다. 심리나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에 가깝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내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다.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릴 때는 사주나 타로를 본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나 마음 등의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말이다. 가족 내의 문제는 가장이 해결한다. 익명의 인터넷 카페에 고민을 공유하고 조언을 받는다. 또는 익명의 인터넷 카페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는 자들은 잡아서 엄단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심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 뜬구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익명의 인터넷 카페에 내 고민을 공유하고 조언을 받는다. 불행한 사람들은 행복해질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하나의 믿음을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10개의 믿음을 전체 어떤 한 사람이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정치인이나 내가 아는 좀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마음 그 자체다.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5분 10분만 이야기하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진 믿음은 이런 구체적인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일이 생각대로 안 되면 사주나 타로를 봐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은 사실 뜬구름 잡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인간의 개개인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믿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도 다가오신 분이 저 사주 보고 타로 보는 것도 좋거든요. 박사님 WPI를 통해 가지고 제가 저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해요. 이런 분들은 말 안 해도 진짜 심리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저를 점쟁이나 무당으로 생각해가지고 와서 자고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상황이니까 제가 돌아버리죠.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내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다. 이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심리는 뜬구름 잡는 거고 또 그 개인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그 사람 마음이다 이야기하는 그 소리도 뜬구름 잡는 소리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이야기죠.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심리나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뜬구름 잡는 애들을 뇌에 대해서 신경에 대해서
약물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그 뜬구름 잡는 애들을 본인들이 교화시키고 과학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신과 의사라고 생각한다면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이 서로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조금 이제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머리가 큰 사람이 지능이 어떻다라고 하는 생각은 18세기 후반부터 심리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르신 세대의 사람들의 믿음 같아요. 이분들은 심리는 뜬구름 잡는 거, 필요하지 않는 거, 사람들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쪽으로 활동하시는 리더분들이 심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만큼 중요하면서도 막연하게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 세대,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시는 분들이 심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코비드-19 바이러스 방역, 그거는 바이러스 박멸해야 되고 때려잡아야 되는 거지. 이 바이러스가 어떤 두려움을 야기하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전반적인 저항력이나 면역 기능이 약화된다라는 것은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무지 몽매한 소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심리를 뜬구름 잡는 심리라고 생각하는데, 심리 방역 이야기할 때는 정신과 의사가 나가가지고 본인들이 마치 심리 방역을 한다고 뭔가 약을 주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쇼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큰 사건이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 이러면서 또 정신과 의사가 나서가지고 심리적으로 지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문제나 고통은 이해하고 생각하기 힘든 거다. 그리고 거기에 정작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그냥 의사 도와주는 간호사 수준으로 네 맞아요, 저렇게 심하고 힘든 거는요 저희들이 상담을 해주거나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냥 약을 먹이거나 그냥 아무래도 뇌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리학 교수나 또는 상담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조차 마음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 뜬구름 심리로 심리를 보는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 정신과 의사가 심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얼마나 비즈니스를 잘하고 또 사회 곳곳에서 당신들의 역할을 한다고 잘 홍보를 해놨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살아가는 데 있어 심리는 약한 마음을 나타내고 또 용기가 없는 걸 나타내니까 불필요하고, 뭐니 필요한 거는 돈이다. 그래서 웬만큼 돈 있고 먹을 거 있으면 심리, 배부르고 따뜻한데 등 따신데 무슨 심리, 마음 아픈 소리 안에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런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검찰에 가면 더글더글한 검사들이 다 이거고요, 판사 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요, 변호사 원단입니다, 의사 이 마음에 원단이세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나라에서 정치를 하고, 믿을 사람은 나뿐이고 사회에서는 강자가 살아남고 나약하면 도태당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떠오른 이 세상에서 지배하는 데서 이런 분들을 심리와 심리학이라는 게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건 참 어렵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뜬구름 잡는 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학이나 또는 심리를 볼 때는 심리는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심리 상담 이런 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팔자나 운대가 나빠서지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저한테 심리라고 찾아올 때는 당신은 하버드 박사니까 그냥 명리학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내 운명을 잘 보지 않겠는가. 그리고 WPI라는 서양 명리학 같은 그런 또 마음의 MRI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도사님, 박사님
제발 저 문제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 잘 듣고 또 그분의 운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파악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관심 갖는 심리 콘텐츠가 있느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WPI 이거를 듣고 훅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이유가, 야, 심리에 대해서 진짜 부정하고 관심 없는 분들한테 조차도 WPI 이 내용이 서양 명리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먼저 한국 사회에서 대중들이 심리라는 것을 명리학으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심리,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태극이 있고, 태극이 뭔가, 뭐 그 태극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선생님, 한국 사람들이 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음과 양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지. 양의 측면에 해당하는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보는 그 믿음을 필요의 심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단다. 설명한 거 잘 아셨죠? 필요의 심리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심리라는 것이 상당히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니까, 자, 심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그럼 음은 뭔가요? 그 음은 심리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심리보다는 절대적인 운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또 뭔가 몸을 넘어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게 이 심리를 희귀거무리한 마치 뜬구름 잡는, 그래서 철학이나 뭔가 말로 하는, 그렇지만은 실체는 없는 이런 뭐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굳이 음양으로 생각하면 심리를 볼 때, 마음을 볼 때 음의 심리다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심리 자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마음을 인식하는 데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지는군요. 그리고 내가 양의 측면으로 마음을 볼 것인가, 음의 측면으로 마음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 마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이렇게 다르군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심리학이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심리는 뜬구름 잡는다고 생각하고, 또 비교적 젊은 세대, 나름대로 의사결정권,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심리나 심리학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 양극화된 이 상황으로 심리학이나 심리라는 것이 대중에게 수용되고 있군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단순히 경제적인 불평등, 양극화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인식조차 양극화되어 있고, 대다수의 이 사회에 지배하고 이 사회에서 정책을 만들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건 불필요하고 뜬구름 잡고 그건 알 필요 없어. 그 대신 절대적인 권력 또는 내 생각이라는 건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나의 생각, 또는 우리 패거리의 생각, 또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진보, 보수, 이 생각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돼, 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은 마음이라는 걸 보기가 참 힘들고,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내 마음 어디에 있을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죽고는 싶은데 그래도 떡볶이 먹고 싶은 내 마음 먼저 충족시키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각각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성을 찾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심리와 심리학에 대한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 명리학에서는 태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누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행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자라고 해가지고 12 간지로 가지고 이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심리가 좀 더 쪼개져 가지고 각기 다른 우주의 기운이 움직이듯이 각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더 나눠져서 그 마음이 각각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렇게 하면서 무지개 색깔의 마음이든 아니면 12가지 우리 띠로 표현하던 마음이든 이렇게 더 나눠질 수는 없는 건가요? 서양 명리학이라고 하는 박사님 심리학은 그럼 그런 거 없나요? 네. 제가 한국인의 심리를 탐색을 하면서 찾아냈어요. 심리학, 심리라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특히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심리라고 연상을 할 때 뭐 점을 본다든지 또 사주팔자 운명을 생각한다든지 너 마음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랬을 때 많이 들었던 명리학이다라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제가 태극을 이야기하고 음양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명리학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동양 철학에서 이 우주를 보는 가장 기본이 태극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극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태극기에 음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어쩌면 이 서양에서 심리학이 나왔으면 한국은 동양의 철학과 사상에서 심리학이 특히 마음에 대한 학문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왜냐하면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에 태극을 표시하고 음양을 표현했다라는 건, 이거는 상당히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의 역사적 전통에서 마음을 탐구하는 엄청난 전통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마음이 서양에서 마음에 대한 탐색을 할 때 이야기했던 마음과 또 제가 한국인의 심리를 탐색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심리라고 볼 때 그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 태극과 음양을 소개를 하면서, 제가 서양 명리학으로 보는 분도 있다 이런 식의 약간 재미로 언급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서양 명리학보다는 박사님 그게 태극을 이야기하고 음양을 이야기하고 오행을 이야기하는 거는 주자학에서 만물의 이치를 찾아보려고 했던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왜 그거를 명리학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주자학입니다. 박사님,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 동양 학문에 있어서 주자학 다음에 양명학이라고 들어보셨는죠? 동양 학문에서 보통 우리가 유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학문의 전통에서 심학, 말 그대로 마음 심자에다가 배울 학자를 쓰는 심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마음의 본체를 인식하고 또 마음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그 학문의 핵심인데, 그것이 바로 동양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질문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 명리학으로 비유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지금 한국인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무조건 서양에서만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 자기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이 학문의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박사님이 이야기해야지 심리학의 역사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라는 이런 놀라운 댓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군요, 서양 명리학이라고 설명한 거는 조금 제가 오버한 거고요. 그러면 동양에서 사람의 마음을 안다 라는 게 뭔가를 설명했던 게, 그거를 이제 심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심학은 주자학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있지만 내가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여 내가 나의 존재 이유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의 본체는 무엇이고 이것이 내 마음을 내가 수양하는 데는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논의했던 것이 사실은 주자학에서 마음에 대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 주자학이 더욱더 발전해 가지고 이것을 단순히 나를 수행한다 라고 하는 도학의 수준에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좀 더 실용적인 마음에 대한 학문, 내가 행동하는 원리를 제공해주는 학문, 이것이 이제 왕阳明이 주로 주장을 하고 정리를 했던 양명학이라는 형태로 발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의 본체에 대해서,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불교에서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럴 때 서양이나 동양이나 주자학이나 양명학이나 불교나 하는 이 모든 마음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마음에 초점을 뒀다. 그래서 한 개인이 스스로 자기 마음이 남들과 다를 수 있고 자기가 자기만의 특별한 또는 독특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수준으로는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서양 심리학의 발전과 이 전통적인 동양에서의 마음에 대한 인식은 어쩌면 동양에서의 마음에 대한 인식, 동양에서의 학문에서의 마음에 대한 인식은 서양에서 17세기, 18세기 수준으로 그냥 고착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지금도 사실은 21세기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탐구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마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자기 마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도 약간 이래도 되나? 내가 문제가 있었어, 내가 병이 있었어,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된 걸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혼란을 여전히 겪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서양 명리학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심리학은 동양 주자학이었다, 동양 양명학이었다, 이렇게도 초기 심리학은 그런 프레임에서 마음을 봤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태극을 이야기할 때 음과 양이라면 음에도 속하고 양에도 속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고, 한 사람 속에 음과 양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고 어느 하나가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할이나 정체가 나타난다라는 이 패러다임을, 저는 서양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한국인의 심리를 탐구를 하고 설명을 할 때 이 패러다임을 자연스럽게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1차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심리를 볼 때는 필요의 심리와 뜬구름의 심리, 이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 이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심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대한 믿음이 각각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몇 가지 종류로 나타났냐 하면 8가지 종류, 무려 8가지. 제가 어느 길을 갈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심리를 네가 생각하는, 인식하는 너의 마음에 따라서 너의 삶이 또는 심리학을 소비하는 너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구분해주는 이 8방 심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심리를 볼 때는 필요의 심리와 뜬구름의 심리, 이 두 가지로 크게 보는데, 필요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어떤 세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봤더니, 그럼 그건 뭐냐면 해법 기대 심리, 자유의지 심리, 케어 심리, 에티켓 심리, 각기 다른 마음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마음에 대한 각기 다른 믿음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세분화돼서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한 믿음은요, 심리에 대한 가치는 인정을 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는 인정하죠. 그리고 마음을 잘 알 수 있으면, 저 마음을 잘 알기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니? 제가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될지,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런데 저는 알아요. 제가 재밌어 하는 거, 그거를 찾기만 하면. 근데 저의 문제는요, 제가 뭘 재밌어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를 모르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면 그 사람은 해법 기대 심리를 가지고 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마음이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내 마음 내가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있지. 내가 마음을 분명히 알기만 하면 돌격 앞으로 하고 마음만 다 잡기만 하면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다 잡으면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마음을 잡을 수가 없네요. 이런 분들은 다 해법 기대 심리인가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자기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는 자기 마음을 잘 모른다. 그럼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오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 심리는 자기 자신의 심리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나는 나로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그거를 자기의 자유의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걸 중요한데 그 자유의지가 뜬금없이 나타날 때도 있고 발작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억박하려는 권위가 작동할 때 그 자유의지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사실은 딱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보통 때는 그냥 억지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팍 하면서 나는 내 길을 찾을 거야.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심리하면 자유의지 심리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기 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케어 심리는 불쌍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을 읽어주세요. 저 마음을 읽어주세요. 저를 누군가가 공감만 해주면 제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신의 심리를 타자화하여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자기 심리를 타자화해서 그거를 힐링을 해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좀 더 돌봐줘야 돼요. 이뻐해줘야 돼요. 공감받고 싶어해요. 이런 게 이제 케어 심리예요. 케어받고 싶어요. 누군가가 저를 케어해줬을 때 저 마음이 편하고 저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마음. 뭐 대개는 이제 케어 심리는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 심리는 아이디얼리스트나 에이전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해법 기대 심리는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휴먼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휴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심리는 놀랍게도 에티켓 심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려고 해요. 실제로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 에티켓 심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성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저 마음이에요. 저 마음이 안정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참 착하고 좋은 사람. 인성이 중요하다. 인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심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에티켓 심리. 다 매너 있고 예절 바르고 예절 교육할 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에티켓 심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해법 기대 심리, 자유의지 심리, 케어 심리, 에티켓 심리는 마치 태극으로 비유를 하면 양에 해당하는 심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심리, 마음이라는 것의 존재를 뭔가 잘 단련하고 수련하고 또 잘 알기만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유용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믿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이 심리, 마음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해법 기대 심리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뭔가 이분들이 주로 믿고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어릴 때 환경이나 경험이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돈보다 마음이다. 현재의 습관과 마음가짐이 미래를 결정한다. 부모의 심리가 불안정하면 아이들의 심리도 불안정하다.
남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리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다. 가족 내 문제는 구성원, 부부와 자녀 모두가 참여해서 해결해야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으려면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이나 동작을 잘 파악해야 한다.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필수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한다. 이 내용 자체만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앞에 들었던 내용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의 사람일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 주위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이 혹시 내가 연상이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돈보다 마음이다. 남과 다른 나만의 개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리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으려면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이나 몸짓을 잘 파악해야 한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필수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또 이런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신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 대신에 먼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먼저 찾은 내용을 정리하면 이분들이 가지는 심리라는 것은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람을 움직이는 것 또 내 미래를 결정하는 그래서 심리를 잘 알면 상당히 심리에 대해서 실용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 또 나를 잘 조정해가지고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다른 사람을 내가 조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조금 남들이 그걸 알면 자기가 조정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심리를 통해 사람을 바꾸거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거죠. 자, 심리에 대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심리를 제대로 알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마케팅 심리, 소비자 심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심리학에서 주장한 게 아니라 어쩌면 경영학이 막 팔리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팔려진 거. 조직 심리 또는 인사 심리 이런 것들 다 유용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 심리에 대한 마음에 대한 기대였는데 그거는 심리학 자체 한국사에서 연구한 거하고는 관계없이 미국에서 무작정 좋다는 인사심리 이론, 마케팅 이론, 소비자 이론 다 수입을 했는데 그게 마치 서양 명리학 같은 수준이 돼버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실제로는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한국 사회에 또 접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20세기 들어와서 미국 사회가 심리학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심리학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기 위해서 심리학회뿐만 아니라 대중심리학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대중매체에서 심리는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이런 유용성이 있습니다를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 사회는 알려줬어요. 특히 심리학자들이 자기 연구 결과를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또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접목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실용주의 정신과 심리학이 잘 결합했던 것이 바로 해법 기대 심리 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활동이었고 또 그 노력의 결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대중들은 심리에 대해서 이 해법 기대 심리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심리학자나 정작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기대, 이 마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없다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마케팅 이론 또는 서양의 인사관리 이론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망한 회사들 참 많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심리라는 것은 수입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심리는
그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한데, 연구자들이 전부 다, 특히 심리학 연구자들이 수입 오파상, 심리학이라는 게 미국에서 워낙 괜찮은 상품으로 잘 팔리고 서비스하다 보니까 미국 심리학 그냥 내용, 개념만 수입하기만 하면 그거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된 게 한국 사회에서 심리와 심리학을 연구하고 또 그걸 전파하는 분들의 비즈니스 상황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심리 도서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심리 이미지가 이 해법 기대 심리 또는 해법 심리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거는 다 미국 심리학을 그대로 직수입해 가지고 한글로 가공해서 나온 결과, 또 그거를 미국 경영학을 직수입해 가지고 한국에서 경영학이나 자기개발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대중이 가지는 시대적 집단적 욕구하고 심리하고 어떻게 인간됐는가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 가족, 사회생활 등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심리가 작동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해법 기대 심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심리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WPI가 상당히 유용한 도구고, WPI를 잘 알기만 하면 내가 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WPI와 해법 기대 심리는 같이 가는 그런 유용한 도구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관심 갖는 심리 콘텐츠는 심리학 도서들, 대중심리 도서, 자기개발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답을 얻으려고 하고, 또 퀵 솔루션 심리학, 또 원포인트 심리학 뭐 이런 거, 심리학에 대한 가능성도 높은데 막상 심리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심리학 내용을 들으면 갸우뚱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해법 기대 심리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각 분들을 다 인터뷰하면서 하나하나 찾았어요. 이 해법 기대 심리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주로 어떤 고민들이 있는가. 살아가다 보니 마음가짐에 따라 습관과 행동이 변하고 그 사람 모습이 변하더라. 요즘에는 자식 심리에 관심이 많다. 자식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건드려도 보고 눈치도 보는데 어떻게 대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 네, 이게 어떤 학부모님이 본인이 심리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마음의 MRI를 측정했더니 해법 기대 심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걸 제가 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애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가족 문제에 관심이 많다. 최근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막연히 심리를 알면, 마음을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죠. 그 다음에 또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상처 주는 것 같아. 어떻게 대화를 해야 상처 주지 않는지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내 삶도 행복해질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해법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상대가 내가 애착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왜 그러는지 알고 싶다. 상대가, 특히 배우자가 좋은 건지 싫은 건지에 대해 좀 분명히 말해줘야지 내가 대응을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답답해요.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살고 있는 내 모습도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해법 기대 심리를 가진 그분의 마음을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지내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한다. 혼자 생각이 많은 편이라 남들은 고민하지 않은 것들도 고민거리로 만드는 것 같다. 최근 직무 심리 상담사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본인이 처하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심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딸, 중3 아이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 걱정되고 괜찮은 상태인지 걱정된다. 주변에서 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더라. 결국 그것이 열등감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해법. 열등감이 심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까지 하는 게 이 해법 기대 심리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잘 하시는 거죠.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데 과연 아이들은 나를 좋은 엄마로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이들이 아니어도 요새 청소년 사건, 사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런 아이들의 심리도 알고 싶어요. 알겠죠? 살다 보니 마음먹은 대로 살아야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엇비스들하게 살게 된다.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해법 기대 심리는 양이라면 이 해법 기대 심리의 음에 해당하는 것은 무심리. 심리 같은 거 없다야. 심리는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중요하지도 않아. 심리 이야기 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살아. 저 황 박사 봤지? 심리 이야기하면서 쓸데없이 사회 이슈 이야기하고 대통령 심리 분석하다가 대학에서 잘리는 거 봤지? 그래 놓고 결국에 잘린 게 겸직 금지 위반. 그래서 왜 네가 총장 허가 안 받고 외부에 연구하는 기관에서 연구했냐?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얼마든지 파리목수처럼 날릴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사립학교에서 교수 날리는 거야. 정교수, 테녀 그런 거 소용없어. 걸면 걸리는 게 대한민국이야. 이런 거를 알 때 그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중요한 거야. 돈이 중요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무심리예요. 심리는 알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 웃기가 앉았네. 그거보다는 뭐니 해서 경제, 경영이 중요하고. 자, 봐라. 한번 황태자, 넌 영원히 대통령보다 더 낫잖아. 그래서 황태자를 감옥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걸로 가지고 계속 잔머리 굴리고 있잖아. 그걸 잘 포장해 주는 게 법이고 법이야말로 권력이야. 그래서 법을 내세워서 권력을 이루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야. 이게 지금 또 심리를 뜬구름 잡는 거라고 심리 자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의 마음이라서 엄의 영역에 해당하는 마음에 대한 인식이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다 갖춰 보이는 유명 연예인도 살기 힘들어서 자살도 하고 몸이 불편해도 행복하게 그림 그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고 심리다. 최근에는 저는 범죄 심리에 관심이 많아요. 희한한 인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해법 기대 심리를 가지신 분. 이 해법 기대 심리를 가지신 분들이 진짜 해법 기대 심리도 있지만 무심리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양과 음이 하나로 이 사람 마음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해법 기대 심리와 무심리는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한 인간에 마치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고 이게 같이 있는 것처럼 이 해법 기대 심리와 무심리는 같이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같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도 자뇌, 우뇌 이렇게 나눠 있고 자뇌가 도미넌트한 지배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과 우뇌가 지배적으로 강하게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도 이렇게 해법 기대 심리와 무심리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해법 기대 심리가 아주 지배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 무심리가 지배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이런 형태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백옥실님 같은 경우에는 무심리가 나름대로 한편에 있으면서도 범죄 심리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범죄 심리에 관심이 많은 거는 진짜 해법 기대 심리보다는 무심리에 가깝고 그런 거 덩그러고 있는 소리 하지 말고 나쁜 짓 한 놈은 무조건 잡아가지고 가다 놓고 음하게 처벌하기만 하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아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인터뷰하면 그 사람이 놓는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 세부적인 심리, 믿음이 뭔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해법 기대 심리가 실제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게 또 나타나는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의 심리를 읽는 기술 이런 책자들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내 아이를 위한 특별한 제안, 허금하면서 심리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뭐 이런 광고들은 전부 다 해법 기대 심리에 기대가지고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리 컨텐츠를 판매하는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열심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정작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참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심리가 상담받아도 다 쓸데없더라, 이런 또 피드백을 받게 되면 이 분야가 아직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무심리의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심리나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에 가깝다. 성공의 척도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정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나 마음 등의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말이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가족 내의 문제는 가장이 해결한다. 머리가 큰 사람은 지능이 높은 편이다. 불행한 사람들은 행복해질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는 상대적으로 불행한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 몸속에 해법 기대 심리도 있지만 무심리도 같이 있는 게 한 사람의 마음 전체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할 때, 이거는 어느 하나가 지배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뚜렷하게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해법 기대 심리와 무심리를 동시에 뚜렷하게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좌충우돌하는 마음 상태니까 엄청 혼란스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쟤가 미쳤나? 쟤가 제정신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서로 대립되는 듯한 음과 양을, 기운을 동시에 나타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에서 마음을 볼 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40년 동안 마음을 탐구를 하면서 개인의 마음이 나타나고 또 그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표현된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음과 양의 특성이 있는 서로 반대되는 믿음을 균형을 이루고 나타나는 것은 그 개인이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상태, 지배당하고 노예의 심리, 좀비의 심리로 살아가는 거지 결코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개인의 개성은 그것이 양이 지배하든지 음이 지배하든지 지배하는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개인의 마음이 표현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21세기의 개인주의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개인의 마음을 우리가 파악하고 개인의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법 기대 심리와 무심리라고 하는 음과 양이 한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된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것이 여전히 둘 중에 하나는 도미넌트한 거냐라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을 해야지, 그 두 가지가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막연히 존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을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20세기에도 개인주의가 등장했지만은 개인의 개성을 파악하는 것이, 개인의 개성을 인식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었냐 하면, 인간이 마음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지는 패러다임은 여전히 18세기, 19세기 균형을 갖춰야 되고 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마음의 틀로 그 사람을 봐야지, 한 개인이 도미넌트한 양의 특성이 나타나느냐 도미넌트한 음의 특성이 나타나느냐, 이런 패러다임으로 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심리가 도미넌트하게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개인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심리라는 것은 삶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는 심리보다는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으로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면 장땡이다. 잘 살아보세. 이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21세기에 먹고는 살만한데 저 마음이 아파요. 이 해법 기대 심리 속에서 또다시 무심리의 상태에 있다는 걸 얼마나 잘 나타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심리적인 문제는 인정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조차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느끼는 그런 모습을 또 드러나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게 뭐가 중요해? 마치 보수적인 가장의 모습과도 유사하며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다거나 또는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시절을 거친 사람들이 이런 시대를 거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자기한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바쁘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기도 하다는 것. 또 무심리를 뚜렷하게 보이는 대중이 가지는 시대적 뒷전적 욕구는 뭐냐 하면 사실 심리에 대한 욕구는 없어요. 이분은 돈, 물질에 대한 욕구밖에 없어요. 번듯한 자동차가 있으면 자기는 번듯한 사람이 되는 거고, 넓은 집에 살면 자기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관심 갖는 심리 콘텐츠는 돈 버는 심리, 성공하는 심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심리, 소비자 심리 이런 거는 또 관심이 있는데 정작 자기 심리를 아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심리는 뜬구름 잡는 학문이고 사기에 가까운 학문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하고는 또 제가 딱 만나면 처음에는 저한테 호기심을 엄청 가지는데 어느 순간에는 저를 갸우뚱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때 그 옵션을 다 동등한 웨이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된 욕망으로 작동하는가, 이거를 먼저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음양 중 하나의 지배적인 것으로 자기를 표현이 나타나는 반면 양에 속하는 해법 기대 심리나 자유의지 심리나 케어 심리, 에티켓 심리들도 어느 하나 지배적인 마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반반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는 건가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세요. 필요의 심리라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 4개 중에서 하나가 지배적으로 나타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법 기대 심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 자유의지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 케어 심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 에티켓 심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개, 해법 기대 심리와 자유의지 심리 또는 케어 심리, 이렇게 2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개 다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4개 다 나타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사람을 뭐로 볼지는 참 복잡하겠죠. 뭐든지 다 긍정적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거는 사실 WPI 프로파일을 해석할 때 하나의 뚜렷한 유형을 보이는 사람, 2개, 3개 다중이로 나타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